이 페이지가 경기. 아, 내가 내년 얘 저거 AI로 한번 검토 돌려주면 이름 넣어주시거든? 내가 한번 내년 교재에는 나도 한번 넣어볼게. 애들이 가끔 저거 앞에 있는 거 읽어보고 있더라고. 얘들아 근데 일단 저희 목차 한 번만 봅시다. 그래도 오늘 첫 수업이니까 목차 한 번만 봅시다. 아, 얘들아 그리고 이제 또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공식적으로 학원 방학이 있어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근데 얘들아 뭔가 제가 지금 너네랑 한번 얘기해보고 방학 때 수업을 수일 말고 성환쌤이랑도 얘기해서 토일로 바꿀 수 있나 하면 바꿔볼까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구조로 계속 된다면 얘들아 혹시 학원 방학 일정 요일이 어떻게 돼 있어? 목금토로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지금 수업 혹시 언제예요? 수요일 일요일 해야죠. 그럼 우리는 이론상 빠지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이론상은 일단 없어요. 알겠죠? 아니 근데 얘들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 공식적인 학원 방학은 일요일까지 맞거든? 근데 쌤이 토요일 일요일 수업하는 애들이 좀 많아. 근데 그러면 걔네가 토요일 일요일 다 빠지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일요일은 수업을 해야겠다 했더니 우리 반이 빠지는 날이 없게 됐어. 너무 좋죠? 그래서 뭐 우리는 딱히 쉬는 날 없어요. 알겠죠? 얘들아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 인스타나 뭐 보낼 텐데 방학에 학원에서도 특강하거든요. 이게 미라클 특강이라고 뭐 이때랑 이때 왜냐면 이 중간에 학원 방학이 껴있어서 좀 쪼개져 있는데 저때 3주 특강하는데 저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아침 10시에 학원으로 부를 거야. 저건 당연히 신청자만 할 거고 아침 10시에 학원에 불러서 얘들아 저기 학원 옆에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 좌석 하나 잡아놓고 핸드폰 싹 다 걷어서 자리 잡은 다음에 10시부터 2시까지 공부시키는 특강이거든요. 그리고 저 10시부터 2시까지 공부할 때 조교쌤이 일단 2분 계실 거야. 조교쌤이 2분 계시면서 문제 풀다가 질문 생기는 거 있으면 그냥 들고 나와서 바로 질문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만들 거고 매일 1시간 정도씩은 저랑 수업합니다. 매일 1시간 내외. 이거는 이제 그룹별로 제가 좀 묶을 건데 매일 1시간 내외로 저랑 수업할 거고 만약에 우리 반 고1에서 신청하는 애가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이제 2학기 내신이 좀 불안하다면 공수2 그냥 문제 어려운 거 풀면서 내용 정리하는 반이 있을 거고 근데 대수하는 반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건 이제 저랑 나중에 상담하면서 한번 얘기할 건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1시간 정도씩은 저랑 일로 이동해서 수업할 거거든요. 저때는 이제 공수2 좀 어려운 문제 풀이 하거나 아니면 대수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대수할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한 바퀴 돌리는 걸로. 대수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수능 출제로 처음 들어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대수 특강 진행하니까 이거는 한번 그리고 얘들아 참고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은 짧은데 저 시간 외에도 어차피 스터디 카페 무제한 이용권은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더 하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 뭐 근데 기숙사라서 어쩔 수 없거나 그런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고 파이팅.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랑 상담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원래 상담을 좀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 수업이 먼저라서 우리 수업 조금만 할까? 책 목차 한 번만 볼게요. 얘들아 거기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데 바로 수업 때문에 좀 미안해. 괜찮지? 스터디 카페? 그게 이제 특강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 이게 공지문을 쌤이 인스타에 올릴 거거든. 아마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갔을 거야.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인스타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할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하자. 아마 31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목차 한번 봅시다. 공수2예요. 얘들아 단원이 크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단원 혹시 무슨 형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을까? 도형의 방정식. 얘들아 읽으면서 뭔가 좀 어색하지 않냐? 도형이면 도형이고 도형은 되게 기하적인 파트잖아요. 방정식이면 방정식이잖아. 도형의 방정식은 슈가야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도형의 방정식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놓자. 여기를 진짜 잘하려면 도형적 관점하고 계산적 관점 있잖아? 이거 두 개를 좀 조화롭게 잘 쓰셔야 돼.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 관점하고 계산적 관점을 좀 융합돼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는 도형으로 그냥 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어떤 문제는 그냥 계산으로 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어떤 문제는 도형 쓰다 계산 쓰다 도형 쓰다 계산 쓰는 게 제일 빨라.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을지 확인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판단력을 기르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뭘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최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보길 권해요. 이쪽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특히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공수2 처음 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인데 원의 성질을 쓰면서 계산하는 파트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얘들아 제가 이제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특히 할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뭔가 어떤 풀이를 설명하잖아.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단박을 받을 거거든요. 할 수 있으면 단박 같은 거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풀이 중에 일부만 보여줄 거거든. 근데 안 보여주는 풀이는 아무래도 계산이 좀 되게 많거나 돌아가서 안 보여주는 거긴 해요. 그렇죠? 다만 근데 그런 것도 연습해보는 건 의미가 있어서 질문 들어오면 제가 가이드는 잡아줄게.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조화롭게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얘들아 극단적으로는 근데 쌤 저 도형 못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제 옛날에 가르친 애 중에 도형을 진짜 못하는데 계산을 진짜 기깔나게 하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여기 다 계산으로 풀더라 그냥. 근데 계산이 너무 빨라서 시간 안에 시험을 잘 보더라. 뭐 그런 애도 있긴 했어. 다만 둘 다 조화롭게 잘하는 게 우리 목표긴 해요. 알겠죠? 도형 좀 하셔야 돼.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단원을 보면 혹시 집합과 무슨 제라 되어 있어요? 명제라 되어 있어요. 얘들아 미리 지를게요. 되게 문과적인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수학 파트랑 느낌이 되게 달라. 그러니까 약간 국어 느낌이 좀 나요. 이쪽 파트는.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은 약간 수학의 냄새가 좀 덜하고 약간 논리 퍼즐 찾고 국어 문제 푸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참고로 중간고사 범위는 539는 보통 어디서 끊기냐면 대체로 집합의 연산 쪽에서 끊겨요. 6단원. 집합의 연산 또는 집합의 뜻 어딘가. 명제까지는 거의 안 가요. 중간고사는 집합 어딘가에서 끊길 것이다 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단원은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무슨 수? 함수 열심히 잘 다루자. 우리 그냥 많이 하는 수학 느낌.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 약간 이런 얘기가 들리면 대체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 원의 방정식. 중간고사에서 좀 고비가 있을 거야. 은근 집합을 어려워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랑 집합이 하나 중간고사에서 킬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 기말고사에서는 그냥 무조건 함수 쪽이에요. 함수는 어렵게 내면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트로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저희 개념 부분 보러 들어갈까요? 11쪽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11쪽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1쪽에서 첫 번째로 주장할 파트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일단 하나 지를게. 수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일자로 기자란 선이고 쌤이 여기 좌표를 1이라고 지르고 여기 좌표를 4라고 질러볼게. 좌표가 1이고 좌표가 4예요.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운데. 길이 혹시 얼마일 것 같니 얘들아? 한 몇 정도 될까? 3 정도 되겠죠? 왜요? 뺐죠? 얘들아 직관적으로 그렇게 어색하진 않지. 얘들아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본질은 뭐냐면 걷다 써놓자. 두 점 사이 거리의 본질은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거야. 이게 본질이에요. 큰 좌표 빼기 작은 좌표를 하자. 이게 본질. 그 페이지 옆에다 써놓자. 무조건 큰 좌표 빼기 작은 좌표 하자가 본질. 수직선이 두 점 사이 거리는 근데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긴다. 얘들아 라지 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의 좌표를 스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라지 B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의 좌표를 스몰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말했듯이 무슨 좌표에서 무슨 좌표를 빼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제가 오른쪽에 썼다는 게 크다는 의미는 아니야. 큰지 작은지 몰라. 그럼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좀 애매하지 않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판단이 안 되지. 그러면 우리의 행동 원칙은 누가 큰지 모르겠잖아? 이러면 지를게요. 일단 행동 원칙 절대값 취하면 돼요.
절대값 쓰고 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무거나 뺀 다음에 무슨 대값 취하면 된다? 절대값 취하면 된다가 결론인데 그럼 또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얘들아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이 절대값 a-b를 해석하자. 얘들아 절대값 해석은 절대값이 0보다 뭐 할 때 케이스 나눠야 돼? 클 때 작을 때. 얘들아 그러면 절대값이 0보다 크려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요? a가 크면 되겠죠? 그래서 a가 클 때랑 누가 클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b가 클 때로 생각을 나누면 a가 크면 그냥 풀리죠. m과 b가 되겠죠? b가 크면 무슨 너스 붙어서 풀릴 거야? 마이너스 붙어서 풀릴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지. 순서만 바꿔 써줄게요. b마 a가 되겠죠. 얘들아 자연스럽게 큰 것 빼기 작은 거 구조가 완성이 돼. b가 큰 케이스면 b 빼기 a로 나오는 거고 a가 큰 케이스면 a 빼기 b로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절대값 취하고 뺀 걸로 연산을 하면 알아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구조가 나옵니다. 따라서 뭐 증명은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의 결론은 이거. 수직선 위 두 점 사이 거리의 본질은 무슨 좌표에서 무슨 좌표를 빼는 것이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것인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판단이 안 된다면 그냥 아무거나 빼고 무슨 대값 취하면 된다? 절대값 취하면 된다. 네, 그럼 이제 또 가끔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혹시 얘랑 얘는 어떤 뜻일까? 완전 같은 뜻이에요.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얘들아 절대값 안에 무슨 너스 곱해도 상관없을까? 마이너스 곱해도 안 바뀌어요. 숫자는 괜찮죠? 혹시 이 태도가 부족한 친구들은 알아둡시다. 이거 나중에 명제에 증명 갔을 때 좀 자주 쓸 거예요. 왜 그런지도 얘기를 해줄게요. 직관적으로. 얘들아 요 a-b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 얘가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절대값 2랑 절대값 마이너스 2는 혹시 다른 숫자일까? 같은 숫자일까? 같은 숫자죠? 그럼 얘가 절대값 안에 그냥 무슨 너스 하나 곱한 관계야? 마이너스 하나 곱한 관계잖아? 이런 거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고 납득이 잘 됐다면 이런 행동원칙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알아둡시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 정도면 제가 첫 번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습니다. 11쪽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다. 큰 좌표 빼기 작은 좌표가 본질이고 누가 큰지 모르면 빼고 절대값 찌르면 된다는 거. 빼고 절대값 찌르면 된다는 거. 11페이지 공부하고는 그 정도만 머리에 남으면 돼요. 12쪽 갑시다. 이번에는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으로 확장할 거예요. 좌표 평면으로 확장할게요. 이렇게 x축이 뚱하고 있고 y축이 뚱하고 있을 때 쌤이 이 점을 a, b라고 하고 이 점을 c, d라고 한 다음에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볼게.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이쪽 단원의 이름은 뭐다? 무슨 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다. 계산과 도형의 성질을 엮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형적 관점에서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혹시 너는 무슨 생각해? 그치 얘들아 좋아요. 도형적 관점에서 길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 길이를 포함하는 무슨 각 삼각형을 봐야 될까?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이 근거는 너무 간단해 얘들아. 너네 중3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제일 열심히 배웠던 게 원이랑 직각삼각형이야. 여기 도형적 관점에서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가 기본 태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길이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만들자. 우리가 뭐 사이코가 아니라면 이 정도로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인정? 이렇게 뚜시하고 만들어주면 얘들아 여기 x좌표 이름 불러줄게요. 여기 x좌표의 이름은 a죠. 여기 x좌표의 이름은 누굴까요? c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 요 길이는 방금 공부한 수직선 위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c마 a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네, 그럼 뭔가 여기 y좌표는 d고요. 여기 y좌표는 b죠. 그럼 얘들아 얘도 똑같이 봐봐. 여기다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다 옮겨줄게요. 여기가 b고
여기가 D잖아? 그럼 요만큼 길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직선이잖아요. 일자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뭐 마이너스 B다? D마 B다. 그렇지. 얘들아 이거 가지고 그냥 무슨 고러스 꽂으시면 피타고라스 꽂으시면 길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루트. 그렇지. C-A의 제곱 더하기 D-D의 제곱이라고 쓰면 우리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을 거고, 읽는 법 알려줄게요. 뭐 읽는 법은 루트 x 좌표끼리 빼고 무슨 곱한다? 제곱한다. 더하기 똑같이 목끼리 빼고 제곱한다. y끼리 빼고 제곱한다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그냥 공식 유도할 거밖에 없고 뭐 특별히 행동원칙 뽑을 건 없다고 봅니다.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다만 요거 하나만, 얘들아 혹시 너네 C-A의 제곱이나 A-C의 제곱이나 혹시 어떨까? 어차피 똑같죠? 인정? 궁금하면 전개해보세요. 얘들아 그러면 X좌표끼리 뺄 건데 누구에서 누구 빼는지가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따라서 얘들아 누구에서 누구 뺄지는 네가 알아서 계산 쉬울 것 같은 거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그냥 단순한 예시 하나는 될까? 1,2랑 3,4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쳤을 때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할 거야?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죠. 그거 제곱하면 얼마야? 4죠. 그래서 근데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해도 어차피 얼마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마이너스 안 나오는 거 좋아해서 마이너스 안 나오게 뺍니다. 그럼 3에서 1 빼면 2니까 그거 제곱해서 4. 4에서 2 빼면 2니까 그거 제곱하면 역시 얼마? 4라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8 정도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개념이 거의 없어서 넘어갑시다. 14쪽 갈 거고요. 얘들아 제가 대표 예제를 엔간하면 풀어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공식 단순 적용인 대표 예제는 내가 안 풀고 너네가 지금 왼쪽 슬쩍 보고 풀어보라고 시킬 거야. 왜냐면 결국 공식 적용은 니네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대표 예제 1번은 그냥 너네가 가리고 한번 풀어볼래? 그냥 대표 예제 1번 그 오른쪽 페이지 말고 대표 예제 1번 있지. 밑에 풀이 보지 말고 그냥 공식 적용 한 번만 해보자. 그러고 넘어가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 뭐 신청해야 되는 것도 돼요? 아 9시에 뭐 신청해야 되는 거 있어? 오케이 지금 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해도 돼요. 잠깐만 물 한 번만 떠올게. 갔다 와요. 뭐 할 거야? 뭐 신청해? 기숙사에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어디야? 이거야? 학원 와이파이가 있어. 근데 혹시 근데 뭐 신청하는데? 기숙사에서 뭐 하는 거 있어? 나도 신청할래. 기계공학인데 왜 바이오하고 금수학하고 네, 기공이 없나? 기계는 물리해야 되는데? 뭐라고? 화학하고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 투자가 있어요. 금융 투자는 진짜 관심 어서 이 기계가. 그건 문과 같은 거. 그러면은 뭐 할까요? 어떤 뭐 프로그램 듣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교수님과 함께하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연담 시간 그런 거? 물리 없어? 없는 거. 물리 없죠. 에너지 분야에서 화학 공학 근데 화학이라는 거. 근데 나 잘 못해 아니 우리가 물리 이용 근데 신약보다는 그래도 에너지 분야가 많지. 나도 에너지 분야 몇 명이 하는 거야? 20년 빡세네. 근데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면 새로 붙이는 거? 그런 팁을. 야, 이게 네이버 출시기. 몰라. 전공 시간 스트레스 맞아. 맞아. 그니까 나는 내
왜 그 아이돌 아이돌이야 지금. 아이돌 그 콘서트 스키플 그 아이돌. 근데 이거 인터넷 느끼면 큰일 나는 거. 1턴 못하면 끝인 거지. 20년 됐을 때. 나 지금 30초. 얘 됐다. 긴장감이 이거보다. 뭐 대학교 가는 수강 신청을 미리 하는 거 같아. 얘네 힘들어. 너 뭐 했어? 야, 나 3등으로 하면 3등. 너 뭐야? 다행이다. 너 하고 있어? 나 재테크할 뻔했다. 지금 재테크할 위험 있었다. 3등이야 3등. 이제 막 3등으로 들어갔어요. 방금 몇 번이냐? 나 이거 해야 돼? 신청도 하시면 몇 번이냐? 3개짜리 깎아는 친구. 뭐야 2학년까지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수업 장이 있나? 야 우리 성공 때 야, 이제 38명 신청 거야. 빡세 근데 언제 알아? 38명이 하나도 말 안 했어. 긴장감이 없는데 우리가 긴장감이 더 있네. 그럼 실내 해주시면 우리 언제 나는 거? 좀 눈이 안 맞아서 죽은 날 왜 이과가 주변에 맞긴 하지. 야 이거 뭐야 걸렸어? 아니 근데 문과도 잘. 야 너 찍고 있는데? 주요 셀카 뭐 하는 거야? 야 걸려가지고. 아 근데 치료하나 해주시면 우리 잘 신청했냐? 얘야 1분 전에 해가지고. 미리 하는 수강 신청 예행 연습 신경 이번 주 쌤 지금 작은 목표가 있는데 그거 나가려면 그래서 좀 빨리 해야 이거 돼. 방학 때 아니야? 근데 방학 때 그냥 1분 지나면 어디 자! 마저 합시다. 다 했죠? 또 더 필요한 수고 있니? 아니야. 이제 얘들아 그 대표예제 1번은 그냥 공식 적용 한 번만 해보면 되고 거기 문제들은 다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예제 2번 언급하고 2-4 풀기에 시켜볼게요. 대표예제 2번 한 번만 갑시다. 대표예제 2번은 그냥 뭐 그래도 다 안 풀고 넘어가면 좀 속상하니까 얘기는 할 건데 얘들아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로부터 어떤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얘들아 무슨 축 위에죠? Y축 위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X좌표가 0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0, 나머지는 모르겠으니까 A라 할까? 그럼 얘들아 이 점을 쌤이 잠깐 P라고 이렇게 0,2로 놓으면 A로부터 떨어진 거리인 PA가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인 PB가 정확히 어떠면? 같으면 되지 않을까? 약간 PA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X끼리 빼자. 얘에서 얘 빼면 얼마? 3. 그거 제곱하면 9죠. 얘에서 얘 빼면 A고 그거 제곱하면 그냥 A 제곱이겠지? PB 같은 경우는 얘에서 얘 빼면 1이고 그거 제곱하면 1일 거고요.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면 A-2의 제곱일 텐데 얘들아 양변에 루트 있으면 양변 무승곱 한번 해주면 제곱해서 루트 없애면 되겠다. 그쵸? 여기 뭐 이거는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고 2-4번 있어요. 2-4번 생각 한 번만 해보자. 살짝 생각하고 쌤이랑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2-4번을 푸는 너희들을 위해 또 얘기 하나만 하자면 이쪽 파트 계산 많아요. 말했듯이 도형의 방정식이라서 도형도 쓰지만 계산도 꽤 많이 하거든? 쌤 외신 특성이 뭔지 까먹어. 그래서 지금 그걸 네가 추론하길 원해. 얘들아 외심의 성질 2학년 2학기 때 배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중학교? 몰라도 원의 기본 마인드만 있으면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 암기 안 하고 풀 수 있어. 할 말은.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풀리는 거고. 근데 얘기하고 정리는 해줄게요. 원이 밖에 있는 거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원은 뭐가 제일 중요하지?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떤 행동을 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를.
자 얘들아 견적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까지 다 할 시간은 부족했을 거고 접근만 잡아줄게.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만 한번 잡아보자. 참고로 2-4번은 이쪽까지만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풀이랑 저 뒤에 직선의 방정식까지 다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풀이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얘는 직방까지 다 배우고 나면 직선까지 다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계산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지금은 안 할게요. 왜냐면 뭐 직선 얘기를 안 배웠잖아.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 얘들아 제가 이런 얘기 하나만 할게. 당연히 너네 공수투 처음 공부하면 이렇게 많이 모를 거야.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무슨 축 그리고 X축, Y축 그리고 뭐 저는 잘 잡겠죠? 그치? 뭐 어딘가에 잡겠지? 근데 저 하나만 드릴게요. 선생님은 공수투 문제 풀 때 X축, Y축을 병적으로 그리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얘들아. 그러니까 그거야. 추천하는 거 하나. X축과 Y축은 반드시 그려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애초에 X축, Y축 긋고 A 어디 있을까, B 어디 있을까, C 어디 있을까 하면 얘들아 이거 실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뭐 여기 하나 찍히고 마이너스 하나 찍히고 뭐 여기 하나 찍혀도 뭐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들아 벌써 선이 너무 많아. 선이 많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뭘 좀 좋아하냐면 문제에서 X축이라는 언급이나 Y축이라는 언급 또는 원점이란 언급이 있으면 당연히 그립니다. X축이랑 Y축을. 근데 그냥 이거 안 그려도 되면 안 그리는 거 추천해요. 안 그리는 습관 좀 들이는 거 추천. 습관도 나쁘지 않다. Not bad.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고수가 되려면 X축, Y축 그릴 시간도 좀 아깝다 보긴 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엄밀하게 풀려면 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나랑 풀 때만이라도 안 그리고 도형 관찰하는 습관 좀만 들여볼까? 어때? 야 근데 선생님 난 어떻게 그리고 싶냐면 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고 싶어. 대충 이렇게 보기 예쁘게 삼각형 예쁘게. 근데 그러면 이제 길 가던 친구가 이런 얘기해. 야 정신아 다르게 생겼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나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X축이랑 Y축을 안 그렸잖아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냐면 이걸 잠깐 애플펜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아이패드? 애플펜슬도 이거 완전 엄밀한 그림 있지? 이거에 이렇게 눕기를 한번 따볼게. 그럼 혹시 태블릿 써본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뜨고 여기 이렇게 돌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치? 회전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적당히 눕기 따서 돌려서 보기 예쁘게 돌렸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엄밀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 맞아? 이 도형. 근데 이렇게 그리면 저는 선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냥 이거 눕기 따서 돌리겠다 생각하자. 어때? 그러면 얘들아 그냥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야. A 좌표 6,2라 칩시다. B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 칩시다. 그 다음 C의 좌표 얼마나 칩시다? 0, 마이너스 6이라 칩시다 했을 때 이런 질문은 말고 선생님 이거 그림이 이상한데요? 얘랑 얘 높이가 똑같은데 얘랑 얘 y좌표 다르잖아요 선생님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차피 적당히 돌린 거거든요. 얘가 y좌표가 똑같은 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축이 없어. 축이 좀 일그러져 있는 거야 여기서는. 뭔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엄밀하게 풀려면 X축, Y축 그려보는 게 맞긴 한데 그러면 헷갈려지는 문제가 제 생각엔 훨씬 많아요. 엄밀하게 풀어야 되면 X축, Y축 그리는 게 맞지만 안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안 그리려고 노력을 해보자. 어때?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꼭 그려야 돼 싶은 문제 있으면 그거는 근거랑 함께 얘기를 해줄게. 근데 그런 문제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리면 장점은 뭐냐면 도형 성질 관찰하기가 되게 쉬워요. 우린 어쨌거나 얘를 외접원으로 하는 얘 외접원. 외심이 이렇게 원 그리고 이렇게 빵 하고 얘가 외심이잖아. 그치? 얘들 그러면 원을 그렸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 압도적 1등 하나만 뽑자면 무슨 지름 보조선? 반지름 보조선. 반지름 보조선이 뭐야? 중심과 원 위에 뭐를 연결하면? 점을 연결하면 그것을 반지름이라 부르겠다. 연결합시다. 반지름이에요? 연결합시다. 무슨 지름이에요?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지만 길이가 어떨 거예요? 같겠죠? 이읍시다. 무슨 지름이에요? 반지름이겠죠. 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요 길이들이 모두 어떠하다? 같다. 얘들아 그럼 우리가 아직 배운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잖아. 그럼 얘들아 얘 이름을 불러주려면 요 길이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로 읽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무슨 지수로 놔야 되지 않겠냐? 미지수로 놓을 생각 하셔야지. 이렇게 놓으면 얘들아 P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PA랑 PB랑 무슨 C가? PC가 똑같다고 놓을 수 있겠네? 얘들아 근데 이렇게 되면 쌤 생각에는 문제가 무조건 풀린 게 봐봐 얘랑 얘 갖다 풀면 식 하나 나오겠지. 얘랑 얘 갖다 풀어도 뭐 하나 나올 거야? 식 하나 나오겠지. 식이 몇 개 나올 거예요? 2개는 나오겠죠? 혹시 미지수 몇 개 있으세요? 2개 있죠. 얘들아 식 2개 있는데 미지수가 A, B 2개면 무조건 풀릴까 안 풀릴까? 무조건 풀려요. 식 2개에 미지수 2개면 계산만 하면 무조건 풀려. 점과 점 사이, 점과 점 사이로 계산 꽂으면 되는데 계산이 좀 귀찮긴 해요, 솔직히. 계산이 좀 꽤 귀찮긴 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따르게 푸는 거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하려면 직선의 방정식 성질을 좀 알아야 돼서 그건 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더 빠른지는 소개해줄게요. 알겠죠? 계산은 해설지에도 좀 잘 나와 있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된다 발상 제시 위주로 좀 하고 넘어갈게. 알겠죠? 이거 계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그래서 얘는 그 정도까지만 보십시다. 원인데 반지를 만들면 범죄다. 중심과 원위의 점은 무조건 연결한다. 무조건 연결한다. 그래서 계산 혹시 해볼 친구들은 계산 한번 쓱 해보시고 집 가서 열심히 한번 계산해보시고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예제 3번을 보도록 합시다. 대표예제 3번을 보도록 할 텐데 얘들아 대표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딱히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얘들아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무슨 축 위의 점 P를 주고 있으니까 X축 위의 점 P를 주고 있으니까 무슨 좌표가 0이다를 Y좌표 0이다 생각해서 A, 0 정도 놓은 다음에 그냥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을 모와 모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연산을 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연산을 하면 제가 이제 뭐 연산을 대충 했다 치고 여기가 이제 2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55 정도가 나온다 치자. 근데 하영아 혹시 이거에 무슨 소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야, 너네 혹시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하면 뭐 만들어요? 그렇지 완전 제곱 만들어서 꼭지점 찍는 이 참수 그리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2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 완전 제곱 만들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 만들자는 주제다. 완전 제곱.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고! 얘들아 19쪽에 3-4번 있거든요. 3-4번. 그 문제 해체 분석 한 번만 할게요. 이건 내신에 종종 나와요. 종종. 뭐 그렇게 빈출은 아닌데 종종 나와. 종종 나와. 문제 한 번만 읽고 저랑 분석 한 번만 해볼게요. 최소 세 고정점 로부터 거리 제곱 합의 최소 구하는 주제고 얘들아 얘는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얘들아 이 3-4번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 A좌표 주고 있죠. 혹시 A좌표 주차나 몇 컴마 4라고 주고 있어요? 0,4라 주고 있지. 지원아 B좌표는 혹시 몇 컴마 몇이라 주고 있어? 2,3. 재원아 C좌표는 몇이라 주고 있어? 1,-1이요? 하고 이제 주고 제 이름이 재원이야. 1,-1 주고 있잖아.
그럼 출제 의도는 뭐냐? 야, 너네 P의 좌표 뭔지 아냐 모르냐? 나도 몰라요. 그럼 출제 의도는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해서 2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어떻게든 무슨 전제곱 만들면 완전 제곱 만들면 되거든. 내가 한 번만 해줄게. 그 다음에 뭐 하나만 기억합시다. 유명한 상황이니까 하나만 기억합시다. 근데 내가 그걸 밑도 끝도 없이 지르면 좀 안 와닿잖아? 한번 해볼게. 아, P제곱 구해볼게요. 빨리 할게. A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이고요. PB제곱 구할게요. MI의 제곱 B-3의 제곱 그 다음 PC MI의 제곱 B+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나랑 우리 암산 연습 한번 해볼까? 잘 봐봐. 이거 전개하면 당연히 무슨 제곱이 좀 나올 거예요? A 제곱이 좀 나오겠죠. 근데 혹시 A 제곱은 딱 봐도 몇 A 제곱 나오지 않을까? 3A 제곱이죠. 왜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일단 A 먼저 쭉 쓰자. A도 좀 나오겠지. A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 안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몇 A? 4. 기억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너무 좋다. 상수항은 마지막에 쓸게요. B제곱은 딱 봐도 몇 B제곱? 3B제곱 좋다. B 써볼게요. 무슨 넣었어? 8B?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얘 계산하면 2. 그러면 여기가 무슨 넣었어? 12B? 마이너스 12B 정도가 나올 거고 상수항 씁시다. 여기서는 얘 때문에 4의 제곱이니까 무슨 6? 16 정도 나올 거고요. 얘 때문에 4, 얘 때문에 9, 얘 때문에 1 나오겠죠?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얘 때문에 20, 얘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가 나올 거고 이 친구의 무슨 수 찾으라? 최소 찾으시면 됩니다. 최소. 얘들아 그럼 최대 최소 어쨌거나 2차식 최대 최소니까 무슨 전제곱 만들려고 애쓰셔야 돼? 완전 제곱 만들려고 애쓰셔야 돼? 완전 제곱 만들려고 일단 A 먼저 애씁시다. 3으로 묶을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A죠. 그럼 혹시 A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해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생기니까 전개돼서 무슨 넣었어? 3이? 마이너스 3 정도는 밖으로 나갈 거야. 오케이? 좋다. 얘도 한번 해볼게요. 3으로 묶어줍시다. 그럼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B죠. 그럼 B 마이너스 몇의 제곱? 2의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4 빼기 4에서 3이랑 전개하면 마이너스 12까지가 밖으로 나가게 될 거고 뭐 상수항은 31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친구의 무슨 소를 찾아라? 최소. 얘들아 그러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A가 얼마여야 될까? 1이어서 0으로 지워버리면 되겠다. 따라서 A가 1일 때 얘도 B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이 제곱들 다 사라지고 여기 숫자만 봅시다. 숫자만 보면 이제 여기 무슨 넣스 3 하나 띡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하면 마이너스 15 31 더해주면 플러스 16. 따라서 이때 최소값은 무슨 6이 나온다? 16이 나온다고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고 1의 독된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 한번 해봤으니까 유명한 사실 하나 외울까? 그냥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말했듯이 세 고정점. 이 문제에서 P는 무슨 점인지 모르죠? P를 추론하는 게 목표고 A 고정점이죠. 정해져 있는 점. B도 고정점, C도 고정점이고 얘들아 고정점과의 거리 무슨 곱합의 최소? 제곱이요. 그냥 거리면 안 돼요. 그냥 거리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냥 계산해보면 안 돼요. 거리 무슨 곱합의 최소? 제곱합의 최소는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혹시 공수처 한번 해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뒤에 배울 거예요. ABC의 무게중심에서 나와요. 근데 무게중심이 뭔데요? 10화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3분의 각점의 x좌표합 컴마 3분의 y좌표합에서 나옵니다. 왜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계산으로 증명합니다. 이렇게 싹 다 계산으로 증명하는 주제라서 뭐 증명이 큰 의미는 없고 저걸 논리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해보는 게 맞는데
계산이 귀찮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실이니까 하나 외워두고 그냥 내신에 나오면 개꿀하고 찍고 넘어가면 된다 정도. 증명은 계산으로 해요. 왜 이러냐? 증명은 계산으로 합니다. 이거 제곱합의 최소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으면 다 계산하시면 돼요. 알면 좋잖아요, 그죠? 좀 지역 주제긴 하다 저번에. 지역 주제. 암기의 영역이야. 왜 3분의 x합일까 3분의 y합일까는 암기의 영역. 이해하고 싶으면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검증 한번 할까? 얘들아, 얘 x좌표 얘랑 얘 다 더하면 얼마야? 3이죠. 그거 3으로 나누면 1이죠. 얘들아 y좌표 더해볼게요. 4 3 마이너스 1 다 더하면 6이죠. 그거 3으로 나누면 얼마야? 2죠. 따라서 p가 1,2일 때 문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선생님 이걸 안다면 이 문제는 그냥 p를 1,2로 지르고 그냥 a까지 거리 제곱, b까지 거리 제곱, c까지 거리 제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여기. 이건 근데 좀 지역 주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뭐 알면 나쁘진 않겠다. 본질은 계산에서 2차식 최대 최소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머릿속에 내용 한번 넣어보고 저희는 이제 20쪽 얘기 좀만 하러 갈게요. 할만하겠다. 별거 없죠? 참고로 이 바이블 책이 단원 마무리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 단원 마무리에 스텝 2 뭐 이제 실력 따지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 꽤 어렵거든요. 뭐 잘 한번 해보고 저랑 해설 잘 합시다. 알겠죠? 모의고사 문제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너네 시험지 보고 느낀 게 하나 있다? 너네 선생님 너무 약간 명문고병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보고 느꼈냐면 그 16번인가? 치환에서 푸는 거 있잖아. x 빼기 y 치환에서 새로운 방정식 하나 만들어서 푸는 거. 저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내던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 저런 게 살짝 그 전문용어로 갓반고라고 하죠. 막 병정, 세마, 화성, 뭐 안법 약간 이런 쪽에서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되게 뭔가 좀 내신 틱하면서도 모의고사 틱하기도 한데 그냥 좀 약간 특이 주제? 이게 그런 게 이제 좀 갓방고 주제인데 그걸 갑자기 보고 좀 조금 놀랬어 사실 이거. 근데 또 선생님들이 그런 병에 걸려있으면 우리도 그거에 맞게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문제는 진짜 가리지 말고 다 풀어야 될 듯? 특히 5학년은 가리면 안 될 듯? 사실 저는 저런 문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좋은 문제라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뭐 내는 거 보면 그냥 좀 빡센 학교 내신 기출도 그냥 가져와서 푸는 게 맞겠더라. 근데 올해 오히려 너네 이번에 그 세나고 있잖아요. 들어봤니 여기? 오늘 공부 좀 잘하는 데인데 얘들아 여기 고1 시험은 어려웠는데 고2 시험이 평균 몇 점 나왔는데 시험이 좀 쉬웠어. 고2 개수가 시험이 좀 쉽긴 했거든. 혹시 평균 몇 점 나왔는지 알아? 조금 쉽게 내니까? 평균이 90 나왔어요. 100점이 전교에 80 몇 명?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내가 나중에 궁금한 보여줄게. 와 근데 아무튼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그리고 얘가 이 근처에 또 운천고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바로 근처에. 운천고 2는 이번에 재시험 본 과목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재시험을 봤거든요. 혹시 몇 문제 재시험 봤는지 아니? 보통 재시험 보면 몇 문제 재시험 봐? 한두 문제 재시험 보지. 여기 몇 문제 재시험 봤는지 알아? 싹 다까지는 아니고 20몇 문제 나왔는데 19문제 재시험 봤어요. 19문제 재시험 봐서 원래 얘네 시험 기간이 월화수목금이거든? 물론 너는 월화수목금 월이었지만 아무튼 월화수목금인데 월요일 날 문과 애들 시험 한 번 더 봤어. 근데 이게 왜 갔는지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문제 내실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모의고사 같은 거 소스로 가져오긴 하실 텐데 바꿔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숫자 같은 거나 좀 표현을 바꿔서. 근데 이제 어떤 거 하나에서 한 19문제를 그대로 복붙을 했대. 근데 그 와중에 그 문제집을 풀었던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걔는 당연히 몇 점 맞았을까? 100점 맞았어. 걔 100점을 맞았어. 근데 얘가 근데 내가 100점 맞았으면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여기서 다 나왔어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야. 친구들한테. 근데 보니까 진짜 똑같아. 그럼 얘들아 그 중에서 그 소문이 만약에 나면 100점 못 맞은 애가 있겠죠? 미연을 넣을까 안 넣을까? 바로 이제 따다다다다다 넣어서 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근처 학교들에서 일어났던 재미난 이야기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미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관찰해 보러 갈까? 20쪽 쉽습니다. 20쪽 뭐 별거 없고 근데 20쪽 대표 유형은 풀긴 할 건데 이거 하나만 지를게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좀만 느끼게 해줄게. 얘들아 봐봐. 점을 주고 있어요. A라는 점을 주고 있고 누구라는 점도 주고 있고 B라는 점도 주고 있고 누구 점도 주고 있어? C라는 점도 주고 있죠?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찾아보래. 야 근데 너네 그럼 삼각형은요 구성 요소가 삼각형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요런 뭐의 길이? 변의 길이, 선분의 길이, 변의 길이랑 무슨 도가 있을까? 각도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아직 공식 투어서 뭐 각도 분석하는 공식이나 각도 분석하는 도구는 배운 게 없죠? 네, 그럼 사실 우리가 저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길이밖에 없어요. 각에 대한 분석은 뭐 할 줄 모르잖아요. 그쵸? 배운 게 없잖아. 그래서 얘들아 얘는 그냥 각 선분의 모 구해보는 게 맞지 않나? 길이 구해보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 하에서는. 그래서 얘들아 그냥 AB 구해보고 BC 구해보고 CA 구해보면 뭐 어떤 거 두 개가 똑같진 않고 이제 AB 구해볼게요. 이제 루트 빨리 하자. 제곱하면 4 제곱하면 4라서 루트 8이고 이제 BC 길이 같은 경우는 얘랑 얘로 하면 얘에서 얘 빼면 얼마일까? 6이고 그거 제곱하면 몇 16? 36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면 얼마? 4니까 여기 루트 몇십? 40 정도라 볼 수 있을 거고 우리 CA 같은 경우는 루트 얘에서 얘 빼, 아니지 얘에서 얘 빼야지. 그럼 4 제곱하니까 16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면 16이니까 이거 루트 몇십이? 32. 얘들아 보통 둘 중 하나예요. 2등변 아니면 직각 둘 중 하나거든요. 네, 얘들아 뭐 2등변은 아닌 것 같고 얘들아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더하면 얘 나오니까 이제 얘가 빗변이 따라서 BC가 이렇게 빗변이 무슨 각 삼각형이지 않을까? 직각 삼각형이지 않을까?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누가 빗변이라고 써도 돼요. BC가 빗변이라고 써도 되고 아무튼 무슨 각 삼각형이라고만 써주면 된다. 직각 삼각형이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그 정도고 얘들아 4-4번 계산은 하지 마시고요.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만 진짜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래?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정도만?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거에서 좀 확장된 기출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올해 세마고 1학년에서 나온 꽤 괜찮은 주제라 접근 어떻게 할까만 잡아보자. 접근 어떻게 할까만. 접근을 어떻게 할까만. 근데 생각보다 1차원적이야 접근이. 오 좋다. 좋다. 일요일 날 좀 봐야겠다. 시간 맞아서.
뭐 틀렸어? 아니 그 6까지 풀었거든요. 응. 7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그 그거. 6까지가 나오고 계속 안 나오다가 중간에 한 게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안 나왔어요. 네. 거기까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메모 세 번을 써서 했다? 근데 누가 음정이 맞았어. 그게 세줄 썼는데. 근데 정이 짧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 맞았는데 그래도 조점이 다 맞았는데 걔네 1점 받았대요. 안 맞았는데 1점 줬대? 와 전 귀엽다. 진짜 메모 세줄 썼는데 2.5점 받았어요. 1점이니까 2점 받았죠. 오? 무조건 뜰 것 같은데? 그 어. 객관식 세계틀리고 주관식에서 2.5점. 시끄러워, 니네 시끄러워 받았잖아. 그때 보내준 거랑 비슷. 그냥. 서수영 1점 받았어. 1점 받았어. 아 근데 서준이 너무 짜게 했다 진짜. 승민이한테 대충 듣긴 했어. 근데 그래도 막 그렇게 그러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메모상은 좀 심각한데. 그치. 지금 예정이 나랑 근데 뜰것 같은데? 중간 잘 받아가지고. 한단지도 똑같아요. 아 근데 난 또 몰랐어. 한 1.5점. 아 진짜? 다섯 개 있었네? 나는 이 구조를 정말 많이 쓰고 오늘 끝났어. 제가 5분만 얘기하다가 아니야 그것까지는 안 뺄 거고. 뭘 틀렸는지 난 궁금하다. 너무 나 시험 보기 전에 나 자 얘들아 4-4번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이거 하길 원했어. 얘들아 2등변이면 그냥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2개의 변 길이 같으면 되는데 얘들아 그러면 여기 변이 총 몇 개 있어? 3개 있는데 그냥 3개 중에 몇 개 같으면 되는 게? 2개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그럼 3개 중에 2개 같은 거 쓰는 경우의 수는 사실 1번 직선 아니 1번, 2번, 3번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라서 사실 3씨. 얘들아 1이랑 2가 같거나 1이랑 3이 같거나 2랑 3이 같거나 해서 경우의 수 몇 가지로? 3가지 나눠서 그냥 다 해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거 3가지 케이스 다 봐야지 하고 계산하기 싫다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땐 제가 시킨 건 충분해. 알겠죠? 그러고 넘어갑시다. 사실 오산 말고 이 근처 학교들 다 등급컷 대충 나왔는데 확실히 너네 왜 오산 거냐? 기숙사라서 갔겠지? 딴 학교 내가 예상한 등급컷이 있는데 그거보다 다 엄청 낮게 나왔더라. 기말고사 네, 성호고라고 아니? 저기 오산 어딘가에 거기 1컷 60 몇이던데? 68인가 69인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오산고 시험이 한 1.7배 더 어렵거든요? 1.7배 정도 더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 소모가 계속 개빡세. 나 소모가 더 가까워. 소모가 그냥 야 영어 그리고 그 2등급이 내 학생이야. 걔가 저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문창고 친구 중 한 명이 3월이었나 6월이었나 육모 성적을 못 들었는데 그때 누구 한 명이 60 몇 점이었나? 그랬는데 전교 2등 찍혔다 그랬는데 60 몇 점. 자, 뭐 아무튼 뭐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저희는 22쪽 갑시다. 22쪽. 근데 거기는 좀 이상한 수행평가를 많이 시켜 이번. 거기 1학년 때 로봇이라는 과목을 배웠다. 과목 이름이 로봇이에요. 원천공. 1학년 때 과목 이름이 로봇이야. 그리고 뭐 생활과 과학 시간에 뭐 요리 만든다는데 다 같이. 자, 얘들아 대표예제 5번 한 번만 볼게요. 네, 대표예제 5번은 이거 하나만 써놓자.
도형 해석을 힘들면 좌표 잡을 수 있다를 제시하고 싶은 파트야. 이 파트는 좌표를 도입할 수 있다. 근데 이 좌표를 도입할 때는 원점을 잘 정해야 돼요. 원점을 잘 정합시다. 그 얘기하고 싶은 파트예요. 이쪽 파트는 A, B, C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제곱의 AN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 자 얘들아 대표에서 5번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봐봐 ABC라는 삼각형이 뭐 대충 있다 치자. 그랬을 때 BC의 중점을 M이라고 설정을 하세요. 길이 똑같다 놓고 M이라고 설정을 할게. 근데 얘들아 또 가끔 애들이 이상한 질문 하더라. 아니 쌤 그림이 뭔가 이상한데요? 중점 M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하는 애들이 있는데 항상 이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들아 이렇게 되려면 얘가 무슨 등변이란 보장이? 이등변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 보장은 없으니까 대충 그리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걸 증명하자. 당연히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 사고 과정으로는 도형 문제니까 뭐 피타고라스 쓰거나 해서 증명하는 게 맞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뭐 하자는 거냐면 이거 도형 해석하기 딱 봐도 좀 귀찮아 보이냐 안 귀찮아 보이냐? 귀찮아 보이니까 여기다가 좌표를 우리가 도입해보자 이거야. 근데 좌표를 도입할 때는 어디를 잘 정하자? 원점을 잘 정해야 돼. 원점을 좀 특수한 지점으로 잘 정해야 돼. 그래서 미지수를 좀 줄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또 사이코패스 마냥 원점? 좌표 이렇게 도입해볼까? 하고 얘들아 이렇게 도입하면 뭔가 좀 너네가 봐도 뭔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쵸? 얘들아 혹시 이 도형에서 제일 의미 있는 지점은 굳이 무슨 C에 중점을 주고 있으니까 B랑 C에 중점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좌표를 도입해 볼게요. 이 위에다가 여기를 X축이라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무슨 축이라 생각을 해보자? Y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좌표를 도입해보자 이거야. 그럼 지르자. A 좌표 써볼게요. 뭐 길이 같은 거 주어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얘 좌표 무슨 지수로 잡아야 돼? 미지수 A, B 정도로 놓는 게 맞지 않나? M은 아무래도 무슨 점일 거고요? 이렇게 도입했다는 것은 원점일 거고요. C라는 점도 좌표 모르니까 그냥 쌤이 C, 0 정도로 놔볼게. 근데 얘들아 여기를 좌표로 원점으로 도입하면 좋은 게 얘 좌표를 굳이 새로운 미지수로 안 잡고 무슨 너스 C 정도로? 마이너스 C 정도로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 있다. 원점을 이런 어중간한 데로 잡았으면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몰라서 되게 복잡해져 문제가. 좌표를 이렇게 좀 잘 잡아보자. 그러니까 이러면 AB 제곱 그냥 뭐와 뭐 사이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써볼게요 얘들아.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보자. 제곱 쓸 거니까 루트 안 쓸게요. 그러면 얘에서 얘 빼니까 A 플러스 몇의 제곱? C의 제곱. 뭐 그 다음 B의 제곱 정도로 써주면 될 거고요. AC도 써보자. 이거 해주면 뭐마 C의 제곱?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정도라고 쓰는 건 뭐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도 뭐 씩씩하게 계산해 줍시다. 그럼 2배. 얘랑 얘 사이의 거리하면 얘들아 A에서 0 뺀 거 A 제곱이죠? B에서 0 뺀 거 B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들아 뭐 MB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거 해주면 C 제곱이겠죠? 네, 그럼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여기서 혹시 몇 AC 나올 거야? 2AC 나오고 여기서는 무슨 너스 2AC 나올 거야? 마이너스 2AC 상수에 찍어버리면 뭐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잘 나오면서 뭐 좌변 우변식이 똑같지 않을까 전개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말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냐? 이런 도형 성질? 없죠? 정상입니다. 교육과정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저기 이제 옛날 수학자 중에 푸스씨라고 계시거든요. 파푸스라고 있는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도형적 사실이긴 한데 공식 교육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원래 이게 내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제가 저번에 아까 말했던 그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 이 증명이 중요하다고 서술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복잡한 증명을 좌표 평면으로 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거든? 그럼 사실 이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이게 제가 가끔 쓰레기 같은 고등학교에서 알면 확 유리해지는 문제를 가끔 내요. 좀 엿 같은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근데 원래는 당연히 외우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너무 달달달 외우진 말고 그냥 눈여겨만 봐봐. 중점 주어져 있으면 얘들아 왼쪽 제곱 더하기 오른쪽 제곱은 2배의 약간 엿 그리듯이 엿 하고 이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어차피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라서 랑 무조건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몇 번 그냥 눈여겨만 보자. 그리고 마플 시너지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터프 문제 중 하나가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닌데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내신 틱해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닌데 알아야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너네 내는 꼬라지 보니까 혹시 몰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시다. 얘는 오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시다. 제가 나중에 하다가 이거 써야만 되는 문제 보이면 또 그건 얘기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별 5개로 치면 1개 또는 2개라고 보는데 0개는 아닌 것 같다. 오케이? 요즘 오상고 내는 꼬라지를 보니까. 근데 내가 이쪽 단원에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좀 알겠지? 좌표 도입해서 증명 열심히 해보자 느낌이고 여기는 나머지 문제들 중에 그다지 맛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내분점 얘기 살짝만 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분점까지 합시다. 좋아. 빠딱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착착착. 너네 요즘 학교에서 뭐해? 수업하니? 선생님들? 2학기 거 진도 나가나? 수학은 나가? 아 2학기 수행평가가 미리 한다고 했지? 맞다. 다른 거 보면 뭐해? 막 국어나 영어나 그런 거? 그거는 이쪽이 뭐라고? 욕 먹고 있어요. 욕 먹고 있어 왜? 문제가 아 이의제기 나와서? 저희 반에서 어떤 애 그거 문제 이제기로 한 40분, 30분 나와요. 아 진짜? 아 그다음에 제가 내분점 인트로 좀만 할게요. 아니 우리 거기 나갔는데 반 애가 항의해가지고 항의해가지고 근데도 이게 변형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적당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쌤들이 욕심이 많아서 많이 변형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나와. 내분하는 근데 너무 설명이 너무 나와있는 그걸 그건 설명을 못하는 거였어. 근데 그냥 기본 읽어주시면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내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는 증명이 꽤 중요해서 제가 증명 좀 열심히 할 거거든. 잘 한번 해보자. 봐봐. 쉬운 것부터 가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수직선 위에 있어요. 얘를 1대2로 내분. 얘들아 내자가 혹시 너 한자 중에서 내자가 있지. 얘들아 따라서 이 내자는 안쪽에서 이 분은 나눌 분자거든요. 따라서 이 선분 AB 안쪽에서 나누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이 AB 안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들아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레식이라고 불러요? 비례식이라고 부르죠. 비례식이 의미하는 건 1대2라는 게 실제 길이가 1이라는 건 아니죠. 비율이 1대2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이 내분점은 앞에 있는 거 A로부터 비율 1만큼 그 다음 그럼 얘들아 B로부터는 비율 얼마만큼? 2만큼 비율이 2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얘들아 그럼 생각해볼래? A랑 B 안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A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1이고 B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2야. A랑 더 멀까요? 가까울까요? 가깝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A 쪽에 좀 더 치우쳐서 그려주면 되고요. 근데 A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1인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비율이 1이면 실제 길이를 표현하고 싶다면 비례상수한 뭐 정도 곱해서? K 같은 거 곱해서 그냥 여기 K라고 쓴다면 여기 몇 K라 쓰면 되지 않을까? 2K 정도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얘들아 여기 실제 좌표가 1이랑 4니까 여기 실제 길이는 혹시 얼마세요? 3이죠. 그럼 3K가 3이니까 K는 1일 것이고 우리가 좌표를 쓰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1에서 시작해서 1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한 걸음 확장하고 싹 다 미지수로 놓고 증명해 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1이랑 7로 놓고 A와 B를 마찬가지로 1대2로 내분하는 지점을 찾아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A랑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 실제 길이 비율이 K, 여기 실제 길이 비율이 2K라고 보면 전체 길이는 이 문제에서는 6이므로 3K가 6입니다. 여기. 그럼 K는 얼마지 않을까? 뭐 2라는 걸 이지하게 알 수 있다. 그쵸? 그럼 얘들아 1에서 시작해서 2만큼 간 거니까 얘 좌표는 얼마지 않을까? 3이지 않을까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렵냐 얘들아 이거 혹시? 할만하지? 이걸 어렵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 싹 다 문자로 놓으면 애들이 그냥 어려워해요. 얘들아 나 이거랑 100% 똑같은 행동을 할게. 다만 거기 24쪽에 있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싹 다 문자로 놓을게요. 해보자. A라는 점이 있어요. X1이라 할게요. B라는 점이 있어요. X2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A1,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을 찾으라는 걸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얘들아 그러면 아직 이 문제는 당연히 M이 큰지 N이 큰지 몰라요. 뭐 그건 판단할 수가 없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점을 C라고 한다면 여기 C가 있다 친다면 가까울진 모르지만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혹시 요만큼 길이를 우리 무슨 K라고 놓을 수 있지 않을까? MK라고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떨어진 거리 비율이 M이지만 그렇다고 M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비율이니까 MK라 쓰자. 그럼 얘들아 여기는 무슨 K라 쓸 수 있지 않을까? NK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 실제 길이도 구했잖아. 여기 실제 길이는 x2 빼기 x1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랑 얘를 더한 거 m 더하기 n으로 묶고 k로 판 꽂아준 것이 전체 길이인 무슨 2 빼기 무슨 1과 x2 빼기 x1과 똑같지 않을까? 쓸 수 있으면 솔직히 증명은 끝나요. 제가 이제 그냥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k는 m 플러스 n분의 x2 마이너스 x1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할만하죠? 근데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C의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C의 좌표 표현하자. 그럼 C의 좌표는 일단 무슨 원에서 시작해서 x1에서 스타트해서 무슨 k만큼 가면 돼요? mk만큼 가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그러면 x1은 뭐 x1이고 얘들아 k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m 플러스 n분의 m 곱해주면 nx2 마이너스 nx1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럼 얘랑 얘 무슨 분해서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통분해서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통분 그냥 합시다. 그럼 m 플러스 n분의 얘 통분해주면 m 플러스 n 곱하는 거니까 nx1 더하기 nx1 정도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 그대로 써주면 더하기 nx2 마이너스 nx1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얘랑 얘가 지워집니다. 따라서 그냥 잔계산을 열심히 해주면 n 플러스 n분의 n 먼저 쓸게요. nx2 더하기 nx1이 내분점이 된다는 걸 뭐 유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똑같은데 문자라서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암기의 영역입니다. 외우세요. 암기의 영역이에요. 아셔야 돼요. 문제를 시간 안에 빨리 풀기 위해서는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C라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써진다는 건 외우셔야 되고요. 빨리 외우는 법 알려줄게요. 빨리 외우는 법은 뭐냐면 일단 분모는 쉬워. 분모는 그냥 비율끼리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따라서 분모의 이름을 선생님은 비율합이라고 부를 거야. 비율합. 분자의 이름을 외우는 게 좀 헷갈리는데 분자 이름은 얘들아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봐봐. A가 x1이고 B가 x2잖아. mx2는 약간 내항해본 느낌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외울 때 mx2잖아? 이 mx2를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비율이랑 좌표 있잖아요? 안에 것끼리 뭐하자? 곱하자. 그래서 얘들아 얘는 내항의 곱 더하기 외항곱 이런 느낌으로 외우면 좀 뭐 그리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얘도 이제 x1이랑 n 외항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주자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복잡하진 않다는 거. 복잡하진 않다는 거. 나 뭐 하나만 시켜봐도 되겠다. 저 내분 공식은 얘들아 사실 제가 모든 공식을 다 너네한테 엄밀하게 유도해보라고 시키진 않을 거거든요. 문제 고난도에 출제화될 만한 증명은 해보면 좋거든. 이 내분은 공부용으로 난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얘들아 이거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렇게 유도해봤잖아? 혹시 지금 노트나 이면지 하나 펴서 혼자 유도 한 번만 해볼래? 집 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할 테니까. 혹시 이면지 없는 친구들은 말하면 선생님이 이면지 줄게요. 아니면 빈 공간에다 하셔도 되지만 노트나 이면지에다가 한 번만 해볼까? 이면 좀 짧지? 생으로부터 찍어줄까? 이거 뭐야? 이면지 갖다 줄게. 잠깐만. 증명 한 번만 해봐. 이면지 갖다 줄게. 내분점 증명. 그냥 생거 이렇게 문제지를 찍는 거래. 안풀것 같아 그래. 안 풀 것 같은데 한 장 뜯어줄까? 심심하면 한 장 풀어. 이면지 필요한 사람. 역시 A4인지. A4용지 줄게. 양면이다 양면. 돈 많으시고. 나는 니 나 손 안 들어서 뭐? 응. 니 찢어줘? 근데? 잠깐만 봅시다. 근데? 이러니까 좀 풀기 싫어지네. 근데? 공부용으로 분명 의미 있는 증명이라 얘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얘는? 딴 거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증명 안 시킬 건데 얘는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쌤이 지금 돌아다닐 테니까 혹시 뭐 증명하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쌤한테 살짝 도움 요청하기. 질문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K 이제 그 K를 구해낸 너희가 K 대신 대입해서 한 거야. K를 구해서 K를 구해놔가지고 K 대신 넣은 거야.
자꾸 x1 다시 K지. 그러면 우리 이제 K를 구해놨으니까 K 대신에 이것을 넣어주자. 요거 전개칭은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K 구했으니까 그냥 K 대신 넣어줘서 이거 통분이 안 돼. 그래서 이 분자분모에서 n 플러스 n 곱하는 개 귀찮은 계산을 해야 돼. 개 귀찮은 계산을 해야 한다. 지금 그거 소개를 해주긴 할 건데 사실 중점이란 건 찬우야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1, 즉 몇 대면 내분점이다? 1대 1 내분점이다. 즉 x1, x2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럼 공식 써보자. 내분 공식은 비율 합분해. 내아니고 그렇지. 내아니고 내분점이니까 중점도 내분점 공식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고 직관적으로는 중간이라는 건 사실 이 x1과 x2의 평균 구하는 느낌이긴 하거든. 직관적으로는 평균이니까 얘네 두 개 더하고 몇으로 나누는 느낌? 2로 나누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직관적인 이해는 괜찮다. 논리적으로 내분의 1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요 전체 길이랑 요 전체 길이인 무슨 곱하기 무슨 원이고 이렇게는 괜찮겠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해야 되는 C의 좌표는 x1에서 출발 무슨 K 더해줘야 돼? NK 더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이 C의 좌표야. 그런데 여기서 K를 좀 소거해서 정리해주면 식이 깔끔해지거든. K는 n 플러스 n분의 x 빼기 x1이잖아? 여기다 넣어주면 물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하철 좀 위험하지 않아? 이거 이제 통분해서 정리해주는 거야. 이렇게 쓰고 얘랑 이 분모가 나오잖아. 무슨 분하자? 통분하자. mx1이 될 거고 또 여기도 그대로 써주면 mx2 마이너스 mx1이 되면서 의학하고 줄어지면서 증명이 됩니다. 그치. 그런 거 우리가 레이븐 하는 게 예쁠 것 같아. 약간 에스컬레이터. 자 얘들아 그러면 딱 얘기 한두 개만 더 해주고 끝내줄게요. 빨리 하고 끝내줄게. 얘들아 봐봐. 우리 지금 수직선에서 내분점 유도 잘 해봤죠? 얘들아 우리 수직선은 약간 x 느낌이잖아? 얘들아 그 y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y축에서 작은 좌표 y1 큰 좌표 y2하고 m된 내분 구하는 게 다를까? 얘들아 이거 눕기 따서 그냥 뒤집으면 어차피 어때요? 똑같죠? 얘들아 x 내분이나 y 내분이나 뉘앙스가 100% 어떻다?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제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구할 때도 얘의 1대2 내분점 구하라는 문제도 얘들아 그냥 누구끼리 내분치고 누구끼리 내분치면 되지 않을까? x끼리 내분치고 y끼리 내분치면 되거든요. x에서 내분하는 거나 y에서 내분하는 거나 어차피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얘들아 그러면 이거 x 내분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내분 공식이 뭐였다? 비율을 일단 뭐한다? 더한다. 그냥 내항해곱과 외항해곱 할 건데 애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x 구하는데 내항해곱 이딴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 무슨 좌표야? y 좌표잖아요? 이건 아니고 x끼리 그래서 얘랑 얘 곱한 얼마? 3에다가 외항해곱 할 때도 무슨 수로? x로 하셔야 돼요. 1이랑 2 곱해서 얼마로? 2로 쓰는 게 맞고요. y좌표 구할 때 역시 비율 합분해. 내항해곱과 외항해곱 할 건데 y좌표끼리 4, y좌표끼리 4라고 써서 뭐 이 정도로 쓰는 게 결국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이 될 거예요. x, y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끝내줘야 될 시간이라 이 정도까지만 할 건데 얘들아 혹시 제가 내분 그냥 단순 공식 적용하는 문제가 35쪽까지거든요. 무게중심은 아직 안 했어. 그래서 36쪽은 못해요. 무게중심 설명을 안 해서 35쪽까지는 그냥 내분 공식 딸깍하면 나오는 주제란 말이야. 35쪽까지만 한번 풀어보는 거 어때? 무게중심은 제외하고 알겠죠? 무게중심 제외하고 35쪽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얘들아 이거는 제가 본격적인 검사랑 해야 되는 양은 일요일날 줄 건데 혹시 얘들아 바이블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이걸로 양치기 틈만 하자. 이거는 일요일까지 의무 숙제는 아니에요.